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이제 중독에는 물질로 중독되는 게 있습니다. 물질 관련 중독은 10가지가 있는데요. 그 물질이 아니고 행동으로 중독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도박 중독이고요. 쇼핑 중독, 섹스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운동 중독 중에서는 이제 도박 중독이 크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도박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중독이 됐다 그러면은요, 특히 그 물질 중독 같은 거는 이제 그 물질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고양감, 특별한 그 하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뇌의 그 기저 변화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중독 서큐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직접 술을 마시거나 약을 쓰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그때 같이 있던 사람 아니면 그걸 같이 행동했던 장소, 그것에 관계되는 뭐 술잔이라던가 술병이라던가 이런 것만 봐도 이 기저에서 이 운동이 지금 벌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뇌 활동들을 그때는 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워낙 강하니까. 이만큼 중독이 무서운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상 체계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잔만 마시거나 아니면 하나 보거나 그 술 마시는 광경을 듣기만 해도 아니 영화로 봐도 내가 그 보상 체계가 확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하려는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 이제 물질 관련 장애 중에서 이제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특징이 되게 자기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줄이거나 스탑을 하려는 게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신체적인 이상이 오는데도 끊을 수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썼을 때 똑같은 양을 써가지고는 더 이상 그런 하이가 오지 않고 계속 양을 늘려야 되는 내성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끊을 때 여러 가지 오는 신체적, 행동적, 그 정서적인 온갖 고통을 오게 하는 금단 증상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물질 관련 중독 장애에 대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임상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물질을 사용했을 때 거기서부터 그 어떤 그 중독 상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이런 장애에서 오는 중독, 금단 이런 것보다 어떤 때는 정신질환, 가령 우울증이 먼저 있을 때, 제 환자 중에서 메tam페타민 그 중독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그 월경 때마다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 불안해지는 그 특수한 TMDD라고 그러죠. Premenstrual Mood Disorder가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자기가 코케인을 써야 됐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쓰다 보니까 중독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우울증이 심하고 어떤 때는 그게 공황장애가 오다가 응급실에 가니까 제넥스를 주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수도 있었고요.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물질을 썼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정말 자살을 직접 하거나 이런 두 번째로 문제가 오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정신 문제가 먼저 있었던 것 아니면 두 번째로 약물 때문에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관련되지 않은 행동 때문에 오는 중독 중에서 오는 것이 좋은 예가 도박 중독입니다. 갬블링을 하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현저하게 경제적이나 가정적으로 뭐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파탄이 오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에 다음 중에서 4가지가 포함되면은 도박 증세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그 흥분 상태, 그런 기분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판돈을 갖다가 올립니다. 그런 행위가 있을 때
두 번째는 도박을 줄이거나 중지시키려고 할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안절부절해 가지고요. 그리고 아무한테나 화가 나는 과민 상태가 돼 가지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 세 번째는 이런 노력을 많이 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런 실패한 기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종종 도박에 대해서 자기가 집념을 가지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내가 해서 얼마나 땄었다든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것을 도박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이길 거라든가, 그러니까 도박에 승산되는 거를 미리 예견하는 것, 이런 상상들을 자꾸 하는 거죠. 뭐 승산하는 거라든가 과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나, 도박을 해서 하는 것을 계속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한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돈을 많이 잃고 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괴롭고 죄책감도 느끼고 무력감도 느끼고 이런 마음 상태를 경험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도박으로 이제 많이 돈을 잃었으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다시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돈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가가지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손실을 쫓아간다.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손실할수록 더 따라가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여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는 도박을 해서 자기가 돈을 잃었거나 아니면 도박하러 갔다는 사실조차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덟 번째는 도박 때문에 자기에게 중요한 가족이라던가 교육의 효과를 잃어버리고 직장에서도 잃어버리고 직업에서도 점점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위험에 빠뜨리는 것, 이런 것이 여덟 번째고요. 아홉 번째는 이 도박 때문에 돈을 많이 잃게 되니까 그 경제 상태가 완전히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기대고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이 마치 조울증에서 조증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증 때문에 온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아주 그 경제적으로 절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는 형태, 이런 것들이 아홉 번째고요. 그래서 경도는 4개 내지 5개가 있을 때는 경도고 6개 내지 7개가 만족하면 중증도, 그 다음에 6개 내지 7개가 중증, 8개 내지 9개가 들어가면 그건 완전히 중증, 도박 중독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박 중독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살을 많이 생각하겠죠. 왜냐하면은 워낙 그 손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중에서 17%,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7명이 자살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도박 그 중독은 청소년기나 이제 성인 초반기에도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중년기나 노년기에서도 시작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인생을 두고서 계속 나타나는 건데 여성에서는 이게 시작을 하면 빨리 경과가 빠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그 술도 여성은 빨리 중독이 되는 것처럼 이 도박은 물질이 아닌데 행동도 여성이 거기에 빠지면 굉장히 빨리 그게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 전에 학회 때문에 라스베이거스를 갔는데 파킹랏에서 어떤 중년 여인이 찾아오더라고요. 아시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아 사람이니까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중국 계통 사람 같아요. 아니면은 뭐 월남이든지.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자기가 LA를 돌아가야 되는데 주부인데 집에 돌아가려면 가스값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러니까 뭐 5불 10불까지 다 도박에다 날린 거죠. 그러니까 집에를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자기한테 가스값을 좀 줄 수가 없냐.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옷도 괜찮게 입고 사람이 얌전하고 속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급했으면 그럴까 해서 이제 제가 가스값을 드렸습니다. 뭐 한 20-30불 드렸겠죠. 그러더니 이분이 나중에 제 그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드렸더니 그 전화를 하고서 무슨 그 조기를 한 상자인가 뭘까 가지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빨리 지금 가는 도중에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도박 주부가 중간에 대낮에 여기 와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가스값까지 다 놓쳤다는 거는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중증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초기였으면 그로부터 조금 고쳤으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이 가끔 납니다. 얼마나 이 도박 중독이라는 것도 무섭고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 여성 중에서 특히 이게 저 문제가 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도박을 하는 분들은 그 동반 이환,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건강 상태가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도박을 하는 장소들이 되게 사람들이 담배 많이 피우고 술 많이 마시고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한 자리만 가만 앉아 있다 보니까 담배 사용 장애도 생기고 협심증이 많이 온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뛰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정맥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불안장애, 우울장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장애가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또 이거 많이 들어가겠고요. 오늘은 이제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독에서는 물질로 올 수 있는 물질 사용 중독이 있고, 행동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끝을 못해서 하는 여러 가지의 행동으로 오는 중독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도박 중독. 도박 중독이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이 도박을 갖다가 하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자기의 실패담, 자기의 성공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LA도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꼭 알으셔서 가셔서 빨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과 본인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